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스펙에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펙에는 단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상장이 남아있는 스펙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상헬스케어의 기업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히스토리를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전신은 인포피아라는 회사입니다. 국산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1996년 4월에 설립이 됐어요. 2003년에 개인용 혈당 측정기를 국내에서 최초로 미 FDA 승인을 따내는 쾌거를 이뤄냈고요. 2007년 6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거든요. 한때는 시가총액 3천억 원을 넘어가는 회사였다고 해요. 하지만 2016년 임직원 횡령과 배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업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고요. 이 상황에 재무제표 감사 의견 거절까지 나오면서 결국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 상장 폐지 과정에서 오상그룹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포피아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요. 또 상장 폐지 정리매매 기간에 장내에서 주식을 오히려 더 사들이면서 아예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명을 오상헬스케어로 변경을 했고요. 회사를 조금씩 정상화시키면서 21년 테슬라 상장으로 코스닥 재입성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예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IPO 재도전인 거고요. 회사가 포기하지 않고 IPO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포피아 상장 폐지 때에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그 기존 주주들을 위한 행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말 기준 해당 소액주주가 1000명에서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 믿음에 배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실 상장 폐지된 주식이 다시 재상장하게 되는 케이스 정말 별로 없거든요. 저 또한 상장 폐지된 주식 중에 하나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에 한 명으로서 이번 사례가 굉장히 부럽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회사라는 거. 그래서 이번 상장으로 가장 기뻐할 사람들은 아마 인포피아의 기존 주주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모에 참여하는 우리들, 일반 청약자들에게도 수익을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봅시다. 회사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혈액이나 침으로 병을 진단하는 그런 기기들을 만든다는 거죠. 주요 제품으로는 개인용 혈당 측정기, 당화혈색소 측정기,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빡 오시죠? 회사는 코로나19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을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19 PCR 진단 시약이 이 회사 성장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개발한 자가진단 키트도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을 했느냐? 실적을 보면요. 2019년에는 매출액 57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분자 진단 시약을 앞세워서 매출 2,580억 원을 해냅니다. 매출이 1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놀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근데 2021년을 보면 매출이 다시 반토막이 났잖아요. 영업 적자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시장이 PCR 검사에서 자가 진단 키트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적으로 바로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회사가 22년에 자가 진단 키트 출시에도 성공을 하고 긴급 사용 승인도 따냈거든요. 그러면서 22년에 다시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23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단키트 업체들은 실적이 대부분 꺾였습니다. 그런데 오상헬스케어는 23년 3분기 누적까지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코로나 한창 때만큼의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2년 말에 미국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1억 테스트 수주에 성공을 한 덕분이에요. 그래서 23년에도 코로나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높은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투자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억 테스트 수주가 23년 3분기 기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98%로 매우 높게 편중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일시적인 대규모 매출이다 라고요.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A사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미국 보건복지부거든요. 22년에 코로나 관련 매출의 81%를 차지하고요. 23년 가결산 기준 98.05%를 차지합니다. 결국에 A사양 일시적인 매출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화됩니다. 24년 1월 가결산 내역을 보면 A사 매출 비중이 0%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도 끝났겠다. 일회성 대규모 수주권도 끝났겠다.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4년 1분기까지 가결산을 포함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좀 적어봤거든요. 23년 1분기에는 대규모 매출건이 잡혔지만 2분기부터는 매출이 급감했고 3분기에는 영업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4분기도 영업 적자, 24년 1분기도 영업 적자, 3분기 연속 또 단기 순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거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실히 실적은 급감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을 회사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회사는 코로나19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존의 주력 사업인 혈당 측정기 신제품 개발을 비롯해 신규 생화학 측정기나 고감도 형광 면역 진단 시스템 등등을 내세워서 매출을 다각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를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현금 자산이 좀 풍부하거든요. 23년 3분기 기준 약 1,600억 원 정도가 된대요. 사실 그래서 이번 공모가 단순히 자금 확보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인포피아 기존 주주를 위한 행보에 더 힘이 실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현금을 활용해서 작년에는 유한양행의 수액제 전문 자회사인 와이즈메디 지분을 확보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지분 투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코로나 정점일 때의 실적을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앞서서 상장했던 진단키트 업체들, SD 바이오센서나 바이오노트도 실적 피크아웃과 함께 주가는 완전히 내리막을 걸었단 말이죠. 오상헬스케어 또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철저히 단기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주에 접근을 할 때는 앞으로 실적이 꺾인다고 하면 전혀 투자할 가치가 없죠.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공모주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다면 또 상승 여력이 조금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 살펴보기 위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한번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진단키트 관련 회사들 여러 개를 선정을 했고요. 기업 가치 선정을 위해서 PER이 아닌 PBR을 적용을 했습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보유자산이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금융업에 주로 쓰입니다. 근데 회사는 왜 PBR을 선택을 했느냐? 코로나 진단키트 덕분에 일시적으로 높아진 순이익을 밸류에다가 녹이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동안 축적을 해둔 돈, 그 자산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PER을 적용을 했다면 말도 안 되게 고밸류로 측정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PBR을 선택해서 논란은 조금 피해갈 수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23년 3분기 말 기준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은 1.20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오상헬스케어의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 2,994억 원에 공모자금 유입액 하단 기준으로 125억 원을 더해서 총 자산 3,119억 원을 썼고요. PBR 1.2배를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 24,954원을 도출을 합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47.91%에서 39.89% 적용, 공모가 최종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할인율도 꽤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를 산정할 때 보수적으로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포인트가 그나마 공모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번 수요 예측에서도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해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가격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993.21대 1을 기록했고요. 2007개의 기관이 참여했더라고요.
생각보다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KNR 시스템과 참여 건수에 큰 차이가 없고요. 2,000건 이상이고요. 또 규모가 비슷한 스튜디오 사밋과 경쟁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 가격 분포표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을 제시했는데요. 대부분이 18,000원 이상을 써냈습니다. 특히나 20,000원 이상의 비율이 건수 기준 85.4%나 됐더라고요.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을 33.3%나 초과한 20,000원에 확정을 해버린 거죠. 아니, 봐줄 거라고는 그나마 보수적인 공모가 정도인데 이런 종목까지도 상단을 무려 33%나 초과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네, 우선은 넘어가서 확약 비율을 확인해보죠. 건수 기준 2.74%, 수량 기준 2.85%밖에 안 됩니다. 확약은 거의 없어요. 당연히 안 걸었겠죠. 24년 종목들 중에서요, E8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확약이 가장 낮았던 E8도 상장일에 꽤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낮은 확약이 상장일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약이 낮다면 그것은 기관들이 진심으로 이 종목의 장래를 좋게 본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보통으로 생각이 되고요. 공모 개요 다시 체크를 해봅시다. 공모가가 20,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198억 원, 크지 않은데요. 시가총액은 약 2,821억 원으로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청약은 3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고 상장은 3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어느 정도 될까요? 주식 총수의 37.45%에 달하는 물량이 즉시 유통 가능합니다. 많아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30.43%로 높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056억 원 정도가 되는 규모고요. 무겁기까지 하죠. 그래서 공모주로서 유통 물량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또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으면 조금 위험한데 오상헬스케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누구냐? 기타 기존 주주다라고 뭉뚱그려서 쓰여 있는데요. 우선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포피아 상장 폐지 때 정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들 일부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상헬스케어는 18년부터 KOTC 종목으로 등록이 돼서 거래가 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KOTC에서 거래한 주주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KOTC의 일자별 주가를 좀 내려받기 해서 차트로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제가 검은색 줄 쳐둔 부분이 공모가 20,000원인데요. 20,000원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거래량 기준으로 한 42%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가 성사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기존 주주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높을 수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KOTC에서 현재가는 36,550원입니다. 그러면 공모가보다 82.75% 높은 수준인 거죠. 네. KOTC는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제도권의 장외 유통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더해서 제4의 시장으로 불리고요. 이 KOTC 시장에 등록하려는 회사는 일정 기준을 넘어야 돼요. 매출액 5억 원 이상, 감사 의견 적정, 자본 잠식이 없을 것, 이런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비상장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체계가 있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느낌이고요. 그 제도권 안에서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비상장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우선은 참고를 해서 봐주시고요. 이것 외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상장일에 행사 가능한 물량 중에서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12만 주는 12개월 동안 의무 보유가 된다고 하니까요. 상장 즉시에 신경 쓸 물량은 28만 5천 주, 상장 주식 총수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행사 가격은 7,200원이고요. 아주 많진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네, 정리를 하면 경쟁률은 높고 기관들이 또 상단 초과를 질러서 막 써내기는 했는데 확약 비율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KOTC에서 거래한 주주 중에서 반 이상은 그래도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샀을 수 있다라는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가격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이 초과된 이 가격에도 수익 가능성이 과연 있을 것인지 우선 피어그룹과 PBR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상헬스케어의 자기자본은 3분기 말 기준 2,994억 원에 공모 유입액 198억 원을 더해서 3,192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공모가 기준 PBR이 0.88배로 계산이 됩니다.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앞서 상장했던 바이오노트가 0.29배, SD바이오센서가 0.53배, 이에 비하면 0.88배는 좀 높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1배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밸류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PER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그룹 중에서 최근 4개 분기 기준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회사는 딱 3개 정도고요. 랩지노믹스, 바디텍메드, 아이센스가 있습니다. 자, 순이익이 너무 급감을 했기 때문에 PER을 계산하면 굉장히 높게 산출돼요.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속도에 대비해서 실적이, 순이익이 너무 빠르게 급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58.76배, 바디텍메드는 14.46배, 아이센스는 131.56배. 오상헬스케어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1,131억 원 기준 PER은 2.49배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여기에는 일회성 대규모 수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실적을 적용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4년 예상 순이익을 한번 찾아봤어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참고해서 보면 24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폭 감소하죠. 그러면 아무튼 PER은 11.75배로 좀 높아집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가가 상단을 무리하게 초과하기는 했지만 워낙에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공모가라서 여전히 밸류 측면에서의 부담은 덜한 듯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공모주 상장일에 수급이 약간은 약해졌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좋아 보여요. E8가 수많은 단점을 극복하고 상장일에 고가 기준 98%를 찍었던 거, 그것도 그렇고 또 APR이 매우 큰 규모의 어마어마한 기존 주주 리스크를 극복하고 80% 이상 가졌던 것도 그렇고요. 저는 APR이 충분히 오를 만큼은 올라줬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게다가 오늘 스펙 2개까지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직은 엄청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상헬스케어는 코로나 특수 종료로 인해서 실적 저하될 게 너무 빤히 보이는 회사고 실제로 최근 3개 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상장일에 유통 물량도 많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높은 데다가 유통가는 금액도 1,0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KOTC에서 거래한 상당수 기존 주주의 단가가 2만 원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과 현재가가 36,550원으로 공모가와 괴리가 83% 정도 벌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공모가가 상단은 30% 이상이나 초과하긴 했지만 밸류 측면에서 여전히 큰 부담은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수익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독 상장이고 환불까지 이틀이라는 거, 이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비례까지 참여를 해볼 계획입니다.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균등 물량은 12만 3,750주고요. 계좌는 비대면 개설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00% 일반 등급 기준 8,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한데요. 증거금으로는 8천만 원이 되겠죠. 우대 등급은 표를 보고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2만 원 필요합니다. 네,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NH에서 단독으로 주관했던 게 K웨더가 있습니다. 45만 건 정도나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오상헬스케어도 마찬가지 45만 건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0.28주. 이 정도까지는 조금 안 들어온다고 해도 무조건 추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금은 약 5.2조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 4,202대 1 정도로 계산되거든요. 비례 한 주 증거금이 꽤 높은 공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일반 등급 풀청약을 한다면 비례 2주, 균등 1주 해서 총 2주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 80% 정도를 잡았을 때 수익금이 32,000원이거든요. 파킹 이자를 빼고 나면 남는 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가 않으니까 오상헬스 케어는 그냥 패스하는 게 좋겠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면 예상 경쟁률이 낮아질 수는 있으니까요. 청약 2일차에 다시 보면서 수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아예 수요 예측 결과가 좀 나빴다면 참여도가 낮아서 좀 재밌었을 법도 하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크게 남는 것은 없는 재미없는 공모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의 상황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청약을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일절부터 주말까지 푹 쉬시고요. 저는 주말에 3월 공모주 정리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